네, 2022년 5월 2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수완박은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을 겨누는 민주쪽박, 민주독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석열 당선인 장모 비리 사건 수사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있었던 성남FC 사건, 비리 사건 수사 두 개를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자꾸 검찰에 주겠다, 경찰에 주겠다 다투다 보면요, 두 기관 간에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서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즘 기업들은 많이 깨끗해졌다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영악해졌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돈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점이 많은데 이 두 기관 간의 수사권 누구 주느냐, 정치권이 주는 것처럼 폼을 잡지만 그 결과는 정치인들, 특히 공무원 경험 없이 마구잡이 직업 정치인을 했던 사람들의 비리를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FC 이재명 씨가 성남FC 구단주였죠. 성남시장으로 구단주를 할 때 후원금 받은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은 3년 3개월 동안 수사해왔던 경찰은, 그때는 이제 분당경찰서죠.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건 사건이 안 된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였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죠. 이것이 큰 논란이 있어가지고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2개월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당시 구단주였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두 직책을 겸직했죠. 이재명 씨를 소환해 조사할지 궁금해집니다. 이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FC라는 구단주를 겸할 때 몇 개의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그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걸 수사했던 이 사건은 이제 터져나오기는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주로 터져나왔는데 분당경찰서는 3년 3개월간 조사하다가 혐의 없다라고 넘기지 않았던 건데 그게 검찰에서 어쩌고저쩌고 한참 싸움이 벌다가 이 싸움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죠. 보안수사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거는 애초 수사를 했던 분당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분당경찰서보다는 한 수 위에 있는 경찰청이고요. 지난번 유동규 씨가 자기 핸드폰을 던졌을 때 문재인의 검찰청은 그 핸드폰을 못 찾는다 그랬는데 그때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렵지 않게 이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좀 상당히 수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청. 거기서 청장인 최승열 씨는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 이렇게 탁 일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승열 남부경찰청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날 바로 오늘이죠. 5월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사례가 자꾸 나와서 상당히 못마땅하다. 이거는 우리 경찰 사기를 꺾는 것이니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인 경찰 비하를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경찰 자존심을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는
검찰 역량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은 한정돼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은 그걸 토대로 다시 검토하니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 맞습니다. 저는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이런 거 숱하게 대형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처음 현장이 살인 현장이든 변사 현장이 벌어지면 감식반에 가서 감식을 하죠.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쭉 보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 해서 어떠한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이런 털 하나, 피 하나 해갖고 혈액형 찾아서 누구일 것이라든지, 이렇게 특징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은 쫓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서 그 사람 가족 관계를 만나서 이 사람하고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추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죠. 근데 그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일 거다라고 이렇게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그거 다 읽어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심도 해보면서 보완 수사하는 게 이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검찰도 보완 수사를 명령하는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고, 수사권도 있는 거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찰도 수사권이 있는 건데, 경찰이 수사권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 수사를 내려오는 거지, 경찰이 특별히 못나서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사법적 지식을 많이 갖고 하는 거는 검찰이 낫겠죠. 근데 제가 늘 취재해 보면요, 현장에서 수사하는 거는 단연코 경찰입니다. 이 범죄인들을 잡는 거 하며 이 범죄 세계를 알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들은 잘 따라갑니다. 아주 귀신처럼 냄새를 맡습니다. 검사들이 저보다 공부 잘해서 이 글쟁이 책상 물림 아닙니까? 그들은 그거는 잘 분석할지 모르지만 현장에 갔을 때, 피비린 나는 현장 어디 갔을 때 단서 딱 잡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몇 검사들 중에서 FBI에서 연수한 걸 굉장히 자랑하는데, 미국의 FBI는 사실 경찰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 한국형 FBI라 그러는데, FBI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FBI가 수사하면은 연방 검찰이 다시 기소하잖아요. 근데 자꾸 중대범죄수사청을 FBI라 하는데 그건 경찰입니다. 이리저리 거짓말들을 하는데 조금 우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 최승열 경기남부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우리도 능력 있다, 검수완박 가지고 우리는 다툼이 있는데 경찰은 무능하니까 못한다, 그래서 검찰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자존심을 딱 세우는 이 시점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할 때, 성남FC 구단주를 할 때 후원금 받고 그 기업에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분당경찰서가 아니라 직접 성남시청을 6개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죠. 검찰이 수사를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은정 검사가 있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는데, 나는 꼼수다라는 프로를 김어준 씨가 하죠.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굽니까? 인물 좋은 나경원 의원 부인이, 남편이 김재호 판사죠.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박은정 검사가 이야기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쉽게 말하면 친문재인, 친이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국힘당하고는 좀 나를 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남지청장을 할 때 이 성남FC 사건이 그 직전에 이제 분당경찰서에서는 검찰에 안 보내겠다, 불기소 결정을 하니까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처음 수사 고발했던 그 변호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성남지청에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이 성남지청에는 지청장이 있고 워낙 큰 지청이니까 거기 또 차장이 있습니다. 차장은 수사하자는 거고, 이 박은정 씨는 그때 지청장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이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박하영 검사가 차장인데 그 양반이 사표를 쓰고 나가면서 난리를 치게 되죠. 이때의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말을 잘 듣는, 박은정 지청장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보안 수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성남지청 윗기관인 수원지검이 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 보안 수사 명령을 받은 경찰에서는 분당서가 애초 수사기 하는데 그걸 말고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자라는 거기가 나서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이걸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재명 씨도 불러서 후원금 받은 건 사실이고 160억 원이니까 무슨 대가냐, 그리고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뭐 몇몇 기업들한테 어디 건물 좋은 자리를 줬었죠. 네. 애초에 경찰은 이 검찰에서 성남지청에서 수원지검을 통해서 성남지청이 보안 수사를 할 때 우리는 제대로 한 거다라고, 그래서 불송치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발인, 아까 생각 못했던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그가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죠. 그 싸움이 벌어져갖고 박은정 지청장하고 박하영 차장이 다투다가 박하영 씨는 나가고 결국은 수원지검 중재로 해서 성남지청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와라 이렇게 해서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찰도 자존심이 걸리게 됐죠. 이제 자기네 먼저 기관인 분당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해갖고 송치를 한다, 혐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은 분당경찰서는 창피해지지만 만약에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보안수사 내려오고 만약 뒤집어지면 더 곤란하니까 이제 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경찰에서는 불송치, 윤석열 씨 장모는 문제가 없다라고 덮었던 사건인데 검찰이 시끄러지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유죄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건입니다. 그죠?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것도. 모든 건 모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는 2011년인가 12년경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무렵쯤이죠. 2012년쯤 윤석열 씨 당선인의 장모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투자해서 엽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아마 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동업자들은 요양병원 개설 자격이 없습니다. 요양원은 뭐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요양병원은 의사가 개설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설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검찰에 적발돼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만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때 경찰에서는 윤석열 씨 장모를 뭐 죄가 있다고 검찰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사가 있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 그때는 그냥 검사야지, 검사의 장모는 이사장직을 떠나면서 나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말라라는 각서를 동업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책임 면제를 했기 때문에 각서 때문에 수사를 안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되려고 할 때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도전하는 국힘당 후보가 매우 공격을 했었죠. 검사 사위니까 봐준 거 아니냐? 검사가 사위니까 그랬는데 그때 보게 되면 윤석열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좌천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끄럽게 지나갔었습니다. 지나갔던 사건인데 이 동업자들이 계속 그 윤석열 그때는 후보가 됐을 때 그걸 문제 제기하고 해가지고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명령을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경찰은 불성취했던 걸 기소를 합니다. 그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와요.
징역형이 몇 년 나왔더라? 3년인가? 3년을 구형했는데 1년이 나왔던가? 그래서 이제 3년 선고를 받네요. 예. 1심 재판부는 그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모가 돈을 내서 병이 있어갖고 보석을 내고 일단 풀려 나온 상태에서 2심이 열렸는데 2심은 원래 1월 25일 있었습니다. 즉 현재도 문재인 정권 시절이지만은 그때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검찰이 상고를 해서 이제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장모 재판이 왔다 갔다 유죄 무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또 이 양반이 잔고를 자기가 이제 통장에 얼마 있다는 잔고를 위조한 혐의가 또 새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건 많이 아실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 미국 비자 받으려면은 자기 은행이 얼마 이상 예금돼 있어야 된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누구한테 빌려오거나 갖고 와서 만들었다가 그거 제출한다면 도로 이제 없애고 하는 거. 그게 잔고증명 위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사실이 발견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년 12월 23일. 작년 12월에. 그리고 현재는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는 경찰이 수사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검찰이 하니까 유죄가 됐다가 다시 무죄가 됐다가 또 다른 건이 나와가지고 다시 유죄가 되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검경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이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거지만은 이걸 쭉 보면은 똑같이 지금 이재명 씨 혐의점이 매우 많은 사람이잖아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재명 아직 수사되지도 않았고 또 부인의 법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지금 조금 진행되고 말았죠. 근데 계속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 될 것 같지만 경찰도 이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틀리게 되면 국민한테 질타를 받게 되죠. 지금 보셔야 될 게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김혜경 씨, 이재명 씨 부인이 법카 사용을 부정 사용한 혐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간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지난 4월 초에 있었던가요? 그래놓고 아직 김혜경 씨나 이재명 씨를 소환하지 않았는데 그 배모 사무관은 뭐 했겠죠. 그 다음에 뭐 A씨 그분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경 수사권 다툼을 지금 검수완박 법안 추진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서로 건드려 버렸잖아요. 지금 정부의 검찰은 다 일어나서 2,000몇 명의 검사들이 일제히 지금 봉기하고 있는 데다가 경찰은 니는 무능한데 문재인이 봐준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지금 수사 제대로 한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창룡 검찰청장이 얘기하고 최승열 경기남부경찰청이 그래 뭐가 되든 끝까지 팩트대로 할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을 딱 추진할 때 문재인 민주당 이거 자충수 제가 제목을 검수 독박이 될 수 있다 검수 윽박을 하느냐 검수 쪽박이 된다 얘기했는데 자충수로 갑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에 더 쉬워집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본만 해도 미국만 해도 이 정치인들이 수사기관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한때 민주주의가 군국주의로 가기 전에 확 꼽혔을 때 그때 정치권이 다수당에서 총리만 차지하면은 경찰청장을 마음대로 바꿔갖고 자기네 도구로 썼어요. 자꾸 정치경찰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찰하고 경찰이 그 꼴리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가 권력을 뺏기게 되니까 검찰이 힘쓸 것 같으니까 검찰이 힘을 빼고 그래서 경찰에 주려고 하는데 경찰은 또 이렇게 되면 5년 후에 정권 바뀌면 또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자기네 스스로 법을 근거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자꾸 바꾸는데 이제 법 바꾸는 것도 검수완박 추진하다가 이제 쪽박에 걸리면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 명예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 장모께서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자들은 본인, 부인, 장모, 본부장 비리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재명 씨는 본인 비리가 있고 부인 비리가 있고 아들이 또 도박이 있었죠. 본부자 비리.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용어를 만든 적이 있는데 본부자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된 게 없잖아요. 아들이 그거 했다고 하는데 아무 수사 없었고 부인 법카 비리는 압수수색 경기도청밖에 한 게 없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또는 백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늘 남욱이나 정영학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도 그리고 수사권을 뺏기게 되는 검찰도 점점 첨예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첫 번째 칼은 이재명이 맞을 수도 있고 문재인이 맞을 수도 있고 윤호중이 맞을 수도 있고 박홍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검수완박은 민주 쪽박이 될 수 있다. 부재를 장모 비리와 이재명 비리로 잡았습니다. 지켜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5월 3일 형사소송법까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공표하겠지만 그 부메랑을 누가 먼저 맞을지 당신의 부인 옷값 문제, 사저 자금 문제 많죠. 캐모 많습니다. 그걸 맞을지 안 맞을지 그때 자기네가 살려줬던 경찰이 수사해서 씌울지 자기들이 잡으려고 했던 검찰이 할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중수청이 FBI 무슨 FBI야 검찰인데 그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도지사도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 칠지. 네, 정치는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